네, 병 주고 약 주고 다시 병 주고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는 아직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병 얘기하니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게 미국 정부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산 그 장비 수출 중국 쪽에 하겠다라는 얘기로 우리를 조금 쉽게 만들어주는 듯 하더니 다시금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근다라는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악재일지 호재일지 약간 아리송합니다. 오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하락하더니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또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또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테이버 고수가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조금은 추가적인 제재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걸 또 매년 업데이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4.68% 하락하면서 엔비디아가 마감을 했고 그리고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 AMD 같은 곳들이 대부분 1% 중반대에서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중국 때리기가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는 이슈로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어제 터진 날이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이번 여름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 그리고는 장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2, 3년치의 재고를 미리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적 이슈로 좀 길게 끌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향은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대형주의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미중 그런 갈등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악화가 될지 여부는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의 그런 면담, 그런 미팅을 앞서서 미국 쪽에서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이제 협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분석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뭐 HBM이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부터 지금 이제 저점대에서 머물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더 악화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도체 기업들을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관련한 종목들의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보면은 약간 혼조세가 보여서 이거를 호재로 잘 반영도 못하는 것 같고 악재로 반영해야 될 것도 악재로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악재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이 칩에 관련된 분야가 언제 어떻게 이제 제한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AMD나 뭐 인텔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칩에 대안이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AI 반도체 관련돼서 뭐 가장 지금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HBM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지금 AI용 이제 반도체를 지금 뭐 생산을 이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HBM3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어저께 이제 오픈 AI가 향후에 이제 그 챗GPT-4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챗GPT 4V 버전을 이제 출시할 것이다,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버전이 이제 LMM 버전이다라고 해서 기존의 텍스트 중심에서 이제 영상, 그 다음에 화면 이런 것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AI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AI 관련된 분야는 아마 뭐 일시적으로 뭐 중국 관련돼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일단 뭐 장 초반에 조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만 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고 미중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에이펙 그러니까 11월에 예정돼 있죠. 요 때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쪽에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AI 칩 얘기 나오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히토류 관련한 뭐 얘기 또 하나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서 둘이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회담에 앞서서 서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기선제압 차원에서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을 항상 좀 해보고 똑같아요.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꼭 잡고 또 얘기하면 뭐 또 서로 할 거 이제 없으니까 약점이니까 히토류. 이제 약점이 될 수 네.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얘기는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얘네들 싸우네. 우리는 그냥 처음에는 사실 영향이 되게 컸었잖아요. 주가에도 흔들리는 것도 컸고. 근데 이제는 또 싸워? 약간 이런 분위기죠. 수급에도 좀 또 싸우네? 또 그래? 알고 있어? 약간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수급 영향을 봐도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뭐 오늘 삼성전자는 수급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하이닉스 쪽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HBM 쪽이 뭐 단기적으로 좀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약간 좀 주가의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일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주가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일부 리스크 해지 쪽에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이제 좀 중기적으로 어쨌든 본다라고 한다면 수요단에서의 그런 이제 원천적인 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 단추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단기적인 물량 소화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앞에서는 뭐 단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선두로 치고 나갈 거고 HBM이라는 이 물결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 시장이 20%가 넘기 때문에 좀 작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해결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반도체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반도체 주가들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 태일보 교수나 이재규 교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말씀이죠. 그럼요. 저는 반도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HBM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이 초입부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쪽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오늘 지금 보면 또 AI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 수급이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HBM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좀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네. 사실상 저는 지금부터 길게 보셔도 좋고 좀 짧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도 짧게도 반도체는 투자자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있다. 태일보 교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여전히 2025년까지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이게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고점이 어디일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지 이런 이슈에 하나하나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아침에 또 묘한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묘한 뉴스요? 네, HBM3와 HBM3E에 대한 네이밍을 오.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자신감을 드러내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정말로 나올 건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노이즈는 오히려 땡큐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과 중국의 분쟁, 정치적 분쟁에 의한 이슈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난번 제재 때도 우리는 확인을 했었지만 A100에 대한 제재가 나오자마자 바로 A800이 나왔고요. 네. H100에 대한 제재가 나오자마자 H800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건 역시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이런 말을 좀 표현을 하는데 네. 기업이 어떤 존재인데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 뭐든 하는 곳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 그러면은 사활을 걸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점에서는 요거는 정치적 노이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리고 혹자들이 얘기하는 중국이 자체 AI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식 그게 또 되나? 잘했어요? 재미없는데요? 네. 알겠어요. 시장도 좀 이렇게 안 좋고 다운됐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또 재미없다고 하네. 자, 오늘 퓨릿이 상장됐어요. 임순재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퓨릿은 지금 오늘 50% 정도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요거 분위기 어떻게 안 좋은 겁니까?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뭐 반도체주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네. 뭐 맞물려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퓨릿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전자용 이제 화학 제품, 커머셜 제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하고 이제 디스플레이용 이제 고순도 케미칼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소재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돼서 상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IPO 때는 뭐 일반 경쟁률이 1,415대 1 정도 될 만큼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받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확실히 시장에 좀 영향을 좀 같이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상장된 가격 자체가 지금 뭐 17,000원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본다라고 시총 기준으로 보면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지금 한 140억, 15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이제 수치다 보니까 네.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와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반도체용 가스를 만들고 있는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PER이 6배, 그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13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지금 뭐 퓨릿은? 퓨릿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0배 가까이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좀 PER이 조금 높은 수준이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만약 그 업황에 따라서 아마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퓨릿 오늘 상장 그리고 그 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창한 고수도 반도체주 어떻게 지금 담아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오늘 같은 게 좀 오.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결국에 나오는 거예요? AI, HBM 핵심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반도체에 대한 이런 뭐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위치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ETF라든지 이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단연 이 시장에 대한 좀 상방을 박스권이 아니라 좀 뚫어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도체를 관심 있게 보실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엔 수급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의 결론은 네 분 모두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미중 간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뚝심 있게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 뭐래도 AI 반도체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하창원 고수는 단기적인 투심엔 영향이 줄 수 있겠지만 중국 시장 확대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규 고수는 업황 개선이 더욱 더 기대가 된다. 테이블 고수는 제재한다고 막을 수 있을까? 그렇죠. 막을 수 없죠.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